화창한 봄날, 나들이 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양 구경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문화예술 도시 안양을 주제로 홍단영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이 시작됐는데 안양은 지금이 없으면 또 서운하죠. 벌써 8회째인데요.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양은 지금을 해야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 오. 5월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가만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찌됐건 안양은 지금을 시작해야만 새로운 네. 달인 것 같다. 네, 네. 이 정도면 안양 시민들 포함해서 저도 감동까지 느껴질 정도인데. 제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러게요.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주제도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 도시 안양입니다. 벌써 제목부터 이목을 끕니다. 네. 어떤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길래 방문하고 싶은 느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오늘 제가 여행하는 느낌 제대로 내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안양 구경이라고 하는 안양의 훌륭한 명소들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좀 알죠. 아세요? 예. 이 중에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양시가 그냥 문화도시가 아니거든요. 음,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해왔는데 예. 작년에 문화도시로 문체부 서면 통과도 된 상태라서요. 예.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대한민국 축제 컨텐츠에서 상 받은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야기한 것만 들어서도 괴연한 문화도시가 아닌가 싶네요. 진짜 그쵸. 괜히. 아니 일단 안양 구경 들으면서 정말 안양시의 명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술 분야를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궁금하고, 축제 콘텐츠에서 상 받은 것도 이거 무척 듣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일단은 안양 구경부터 들으시면서 여행 느낌 내볼게요. 예. 안양 구경에 대한 소개와 자랑거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이상경 관광보좌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양 구경은 순수하게 시민들 의견으로만 안양의 대표 볼거리를 모아놓은 결과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서 총 9군데가 안양 구경에 선정되었는데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안양하면 자연과 도시가 한데 어우러져 차별화된 지역문화가 형성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은 수려한 삼성산과 관악산 그리고 수리산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중앙부에는 안양천과 하기천이 흐르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계절별로 각기 다른 자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자연 속에서 변화무쌍한 도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안양시가 지닌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2003년부터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트리엔날레인 APAP 국제미술 행사를 추진하여 도시공간의 안양다운 감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해왔고요. 도시 곳곳에 10대부터 60대까지 어우르는 지역에 좀 특색 있는 상권 문화가 안양의 자랑거리라고 봅니다. 산이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 또 물이 흐르고 이렇게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경이죠, 정말. 네. 자연이 일단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속에서 계절이 변하는 것도 참 아름답잖아요.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경에는 안양예술공원이 있는데 예. 여기는 야외 미술작품이나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와 맛집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이경은 가끔 가는 곳이에요. 가보셨어요? 예, 예. 좋은 곳이구나. 그럼요. 그리고 이경은 안양천입니다. 예. 여기는 아실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연히 알죠. 네. 예. 여기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삼경은 평촌중앙공원, 사경은 망해암 일몰. 여기 알고 계세요? 저는 망해암 일몰은 몰랐어요. 여기가 저도 관심이 생겼는데 예. 바다를 볼 수 있는 암자라는 뜻이래요. 서해 바다를 보면서 일몰의 고즈넉함을 느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리고 5경은 안양 1번가, 예. 6경은 수리산 성지, 7경은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고요. 예. 8경은 병모관 시민공원, 그리고 9경은 만안교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본 곳도 있고 네. 제가 안 가본 곳도 있는데 네. 정말 이 구경이 나름대로 9가지의 정말 매력을 뽐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주에 하나씩만 가도 이게 2달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사경 망해암 일몰을 꼭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죠. 뭔가 해질 때 풍경이 다 예쁜데 네. 서해 바다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특히 안양 이경, 안양천 걸으면서 요즘 왜 저녁에는 참 선선한 바람 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타면 더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안양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살펴봤으니까 예. 이번에는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예. 앞서 문체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에 안양시가 서면 검토 통과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문화도시 지정 공모는 고유한 지역 문화자산을 진단을 하고요. 예. 또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데 예.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 주도형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된다는 말이 참 좋아요. 네. 뭐 국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민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을 한다는 건 뭐 모두가 다 열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뭔가 과정도 참 아름다웠는데 네. 경기도가 주관하는 제10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안양시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이쯤 되면은 뭐 안양시는 프로 상장럽니까? 이게 참. 너무 재밌게 잘 상장로. 표현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약간 저도 그 예능 프로에서 네. 듣고서 한번 표현해 본 건데, 아니 근데 매 회마다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이쯤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와 추진 계획 들어봐야겠죠.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의 목소리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주민의 문화 향유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2021년부터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지역 중심과 시민 주도의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시문화학교 오픈스쿨, 안양문화도시 포럼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5차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안양시가 시민과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노력과 열정이라면 뭐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도 당당히 선정이 되겠는데요. 네. 뭔가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으니까 네. 그 데이터와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 생태계 있고요. 예. 도시문화 브랜드 형성, 지역 정체성 특성화 사업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예. 인터뷰에서 안양 문화도시 포럼이 잠깐 언급이 됐었거든요. 예. 그게 시민 주도로 활동 방향을 논의해서 결과도 공유하는 건데 전국 및 권역별 포럼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 문제 해결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도시 문제와 장점을 도출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직접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이게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참여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데 뭉쳐놓으니까 좀 더 참여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도시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소식도 시민과 관련된 사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신나실 거예요. 왜요? 바로 안양 시민축제 우선 멈춤이라는 거거든요. 잠깐만. 우선 멈춤이 보통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댄스. 맞아요. 이게 춤 앞에 따옴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춤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춤을 주제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이름이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네. 예. 이게 이름의 의미는 뭔지 예. 안양 시민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인터뷰로 제가 담아봤습니다. 예. 안양 시민축제 최대기 총감독의 설명 들어보시죠. 안양시민축제는 2000년부터 22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한 안양의 대표 축제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의 생활예술을 토대로 20년 이상 성장해온 축제입니다. 그런데 2년간 잠시 멈춰야 했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축제를 잠시 멈추고 춤을 통해 다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우선 멈춤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였으며 춤의 도시 안양을 선포하면서 다시 안양을 춤추게 하고자 2년간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춤 콘텐츠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안양시민축제는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2022 우선 멈춤이 선정되었으며 드디어 9월에 오프라인 축제를 통해 안양시민을 춤추게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동안 축제를 잠시 멈추고 대신 춤을 통해서 이겨내자 이런 네. 뜻이군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네. 이런 긍정의 힘이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올해 9월에는 오프라인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신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춤 하면 신이 안 날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어깨가 들썩일 것 같은데. 너무 들썩이시는데요. 근데 이게 안양시가 프로 수상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우선 멈춤이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축제 컨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예. 축제 컨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상을 받았어요. 왠지 이 제목부터가 네, 심상치 않다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정말 멋진데 아니 이제는 뭐 매회마다 매 소식도 소식이지만 수상 소식이 더 익숙해졌다는.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또 어떤 수상 소식을 가져올까 이런 빼놓을 기대가 수 생깁니다. 없습니다. 기대까지 생기는데 어찌됐건 뭐 멈춰있던 축제를 비대면으로 활성화시킨 것도 대단한데 네. 여기에다 상까지 대단합니다. 맞아요. 심지어 2020년에 이어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수상이고요. 예. 이게 축제 기획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주는 상이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2022 경기대표 관광축제에도 우선 멈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각광받는 축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사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떤 축제들은 뭐 좀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근데 확실히 안양시의 이 축제는 좀 차별화가 있다. 일단 이름부터 맞아요. 명칭부터 네. 차별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축제인데 저도 올가을에는 꼭 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동안 아쉬웠던 점을 원 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꼭 한번 참여해 보려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예. 혹시 건축가 김중업을 아시나요? 아유, 잘 알죠. 예. 아시죠? 저희 코너를 통해서도 네.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오. 있어요. 예.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 고 김중업은 모더니즘과 한국 전통을 결합한 독창적인 건축을 한 건축가입니다. 예. 우리나라 건축에 이바지한 분이고요. 예. 1988년에 돌아가셨지만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예. 그래서 기념 행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9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 관련 내용은 김중업 건축박물관 정재은 학예사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들어볼게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제주대학교 본관, 그리고 3.1빌딩, 서울올림픽 평화의 등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들어보았거나 스쳐 지나갔던 건물들이 바로 김중업 선생님의 작품들입니다. 김중업 선생님은 건축을 단순 지어지고 수용하기 위한 구축물이 아니라 예술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중업 건축의 정신을 알리고 싶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번 전시의 주제 역시 미디어 아키텍처, 김중업 건축예술로 이어지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전시 방식과는 다르게 구축되었습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미디어 아트 형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생산하여 전시하였습니다. 김중업의 대표 건축물을 3D 모형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적용한 체험존을 구성하였고 이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건축물의 재질, 색 등을 변화시키며 자신만의 미래 도시를 완성해보는 색다른 체험도 준비하였습니다. 건축가 김중업 씨는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한 획을 그은 분이잖아요. 네. 그런 정신을 기리는 이번 행사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풍부하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뭔가 건축물의 재질이나 색을 변화시키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예.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박물관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키는 부분도 의미 있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 전해주신 홍단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홍단영 리포터.